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요 반도체 후공정 OSAT 3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3편에서 제가 원래 테스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2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테스나보다 더 지금 현재 싸고 더 좋은 종목을 한미반도체로 제가 셀렉을 해가지고 사실 어제 일요일날 원래 준비를 했는데 PT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8% 가까이 급등을 했죠. 급등한다면 올리면 어떡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OSAT 후공정 업체 중에 이게 레이저 쪽이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반도체 빅사이클의 진정한 수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보실 겁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IT 밸류체인 그죠? 부품 제가 그 PER과 PBR 이런 전통적인 기업 분석을 하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PBR은 저는 안 봐요. 지금 시장의 저금리에 PBR은 저는 안 봅니다. 지금 가치주들 하는 게 PBR이 결국 낮은 1배 이하 낮은 것들이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IT랑 헬스케어라고 했잖아요. 뭐 이쪽에서 제가 또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제일 잘 알기도 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마 IT랑 헬스케어 위주가 많을 겁니다. 근데 IT는요 PER은 봐야 돼요. 동종업종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피어 그룹에 대해서 밸류가 싼지 비싼지 반도체는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이오는 실적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라이선스 아웃이나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신약 개발 이런 업종은 PR을 잣대를 들이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매출 기준 PSR도 안 되죠. 매출이 없는 회사가 허다한데 그렇다고 PBR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PER을 봐야 돼요. 근데 PER을 본다고 해서 또 싸다 비싸다 논리는 취할 수는 있는데 그게 꼭 PR이 비싸다고 해서 그런 종목을 못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각각의 분석에 따라서 각각의 종목에 따라서 분석력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가요. 사실 요거부터 말씀드리죠. 그 절단, 아까 레이저로 절단하고 이송 장비인 소잉 플레이스먼트라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자르고 적시에 어떤 배치시키는 그런 후공정 장비 업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80%입니다. 세계 1위예요. 제가 PSAK라고 스트립 장비 세계 1위 장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싱링이라고 TCK죠. TCK 얘도 싱링의 세계적 거의 1위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계 1위의 장비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네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즉 D램 쪽에 대한 그죠? 랜드 쪽에 대한 랜드는 지금 하이닉스가 좀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삼성전자 D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를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주요 생산 제품 매출이 71%가 소잉 플레이스먼트 요거고요. 뭐 반도체 태양광 LED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 18개국 220여 개 회사에 공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세트 업체 있잖아요. 세트 업체 보시면 삼성, 애플 끝단이죠. 레노바, 하웨이, JT 중하권이고 미국, 한국, LG, 노키아, HTC 휴대폰 뭐 부품 업체들부터 해서 아수스 뭐 컴퓨터 메인보드 만드는 업체 세트 업체라고 하죠. 여기에 AP칩 그쵸? AP칩을 아니면 파운드리 이 만드는 또 중간 단계 업체가 있죠. TSMC, 엔비디아, 뭐 퀄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또 여기 있죠. 엔코 제가 요거 OSAT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편 2편 내용 할 때
이 대만의 앵코 업체가 세계적인 매출 1위 후공정 업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주요 고객사를 근데 앵코를 두고 있어요. 대단한 기술력이 아니고서 여기 납품하기 힘듭니다. ASA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습니다. 자, 한미의 반도체 고객은 주로 IDM, 패키징 업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OSAT 1편, 2편 꼭 보십시오. 자, 이런 패키징 업체 주 고객이고요. 고객사가 매우 다양하죠. 앞서 220곳, 18개국 수출을 합니다. 수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최근에 그래서 원화 강세가 조금 부담스럽을 수 있는데, 동사의 이제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연구개발비를 매년 100억에서 150억 정도 매우 많이 쓰는 회사입니다. 꾸준한 연구개발로 장비에 대해서 계속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100억 규모의 자사주신다가 계속 연장해서 계약해서 갖고 있고요. 거의 꾸준하게. 이 회사가 2017년 4월 14일 날 500원에서 200원의 액면 분할도 진행했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이때 잠깐 뻥튀기가 좀 됐었는데 2017년에 이 부분은 충분히 그때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이 좀 죽으면서 18년 이후부터 다시 정상화가 됐고요. 관계 자회사 기업, 이거 다트 보면서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간단한 거라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 곳은 있지만 최근에 그 이제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부지도 팔아서 현금 150억을 확보했다는 공시도 있어요. 뉴스 보시면 자동차 판매업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관계 기업이 다 정리했습니다.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장비주는 실적 분기별로 꼭꼭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아니면 장기 투자. 이 말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ER이 2019년에 반도체 사이클 작년 말 기준으로 되게 안 좋다 보니까 되게 높게 올라갔었어요. 즉 이익은 안 나오는데 이제 PER이 올라간 거죠. 올해 말 기준으로 11.69배. 제가 예상하기엔 10배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포워드 12개월이 이 정도고요. 배당률도 꽤 높아요. 2.4%. 자, 근데 요 부분에 잠깐 볼게요. 자, 매출액이 2016년 12월, 17년, 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매출 좋았죠? 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500억, 500억. 야, 이때 주가가 좋았겠네요. 근데 19년 보십시오. 이게 코로나 전이잖아요. 반도체가 딱 꺾이기 시작한 게 18년 호황 타고 쫙 꺾였어요. 지금 거의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랬다가 이때 슈퍼사이클 때 영업이익을 넘고 매출액도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영업이익률 볼까요? 19년에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30%대까지 육박하고 올라갔습니다. 부채 거의 없는 회사고요. 현금 흐름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레이저 장비 개발하고 연구 개발해서 그걸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를 볼 때 타이틀 딱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그 두 개가 다 1위예요. 98년에 출시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아까 그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 장비고요. 이 장비가 그리고 말고 EMI 쉴드라고 해서 전자기파 차폐, 이거 제가 YMT 하면서도 얘기 드렸는데 차폐 장비, 이게 5G 기술에 최근에 들어가거든요. 통신망 이제 그 블럭 같은 거 치려고, 자봉막 같은 거 노이즈 방어하려고. 스마트 기기 말고도 자율주행층 차량용 반도체도 치까지 확장됩니다. 그게 왜죠? 자율주행 나이다 뭐 이런 거 가는데 옆에서 뭔가 방해 신호 받으면은 제대로 사고도 날 수 있고 안 좋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칩까지 요 전자기파 차폐 공급을 2016년부터, 이건 매우 오래됐고 이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기술력이 그게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MS로 이미 증명을 하고 있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걸. 그 한미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실적을 왜 체크해야 되냐면 반도체 산업 사이클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이클 좋을 땐 이렇게 올라갔고 먼저 올라갔고 사이클 내리막히면 이렇게 주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사이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기업이 제가 보기엔 정말 회사가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 지금 사냐 마냐를 사실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커버했겠죠. 3분기 실적 좀 이따 체크해 줄게요. 정말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PE가 그래서 기준 10배 수준까지 하락하고 ROE는 증가하고 이익성은 좋아지죠. 그리고 동사의 장점은 아까 고객사가 엄청 많으면서 특정 고객사의 매출 기여도가 낮다는 게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에 입을 때 어땠죠? 2011년, 17년, 11년 요때는요. 아까 요 권리락 요게 액분한 거예요. 500원에서 액면가 200원으로. 그러면서 쫙 올랐다가 17년부터 반도체 사이클 말부터 좋았고 18년에 이렇게 좋았는데 쌍봉 찍고 쭉쭉쭉쭉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코로나 때 5,000원대까지 다시 내렸고 정말 좋은 기회였죠. 이번에 고점 뺏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월봉 차트입니다. 20년 일봉 차트 볼까요? 코로나 저점 대비 2.5배 상승했습니다. 여기 대비 5,200원, 12,500원.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주식에 담기 좋았던 환경이었는지 이건 계속 다른 종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죠. 코로나 전에 얼마였죠? 한 9,000원에서 만원이었어요. 9,000원, 만원. 그럼 많이 올랐나요? 20% 정도 올랐네요. 코로나 이전 가격에 대비. 그럼 얼마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 6월, 9월에 이거 예상 HTS에서 나온 건데 나왔죠. 얼마 전에 공시했죠. 매출이 710억 컨센서스였는데 779억. 예상보다 10%나 더 좋게 나왔고요. 영업이익 248억. 예상보다 거의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QQ로도 증가했고 YOY로는 완전 극대화죠. 왜냐 작년에 반도체 사이클 안 좋았으니까. 코비드 19으로 이 상반기 3월달 실적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래도 괜찮았던 건 이 아까 5G 이 모바일 칩셋이랑 그리고 차폐 쪽 그리고 AIP 패키징이라고 이게 신규 도입하면서 RF 칩셋 관련 업체들 신규 투자가 그 TSMC 세트 업체 이제 이쪽을 통해서 고객사를 통해서 후공정 아까 말한 ASE나 엔코 이쪽으로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중화권 투자 집중적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장비 업체들은 좀 안 좋았어요. PSK도 상반기 3분기까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걔는 이제 랩 리서치랑 뭐 이런데 미주 쪽으로 많이 수출했는데 코로나 때는 힘들었죠. 어쨌든 내년을 보고 미리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파운드리 물량 증가 투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엄청 올라갔죠. 더 올라간 거죠. 770억에 248억이면 얼마입니까? 그죠? 거의 30%가 넘는 것 같은데요. 예, 30%가 넘어요.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종목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고요. 어제 사실 준비를 했는데 PT가 준비 안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또 사시지는 않을 거라고 봤고요. 디램 쪽 회복했다는 캐팍스 투자, 특히 하이닉스 말, 그죠? 동사가 삼성전자에 그렇게 납품하는 비중 크지 않습니다. 중화권과 하이닉스가 좀 크고요. 중화권이 60% 이상 정도 차지할 거예요, 매출 비중이. 후공정 업체인 동사의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EMA 차폐 기술이 동사의 컨텐츠 점프를 오히려 가능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로는 애플이 뭐 애플워치나 애플 관련 신제품들 뭐 애플 이어폰 아이팟 이런 것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들어가는 EMI 차폐 시스템이 매우 필요해요. 기술이 웨어러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5G 통신 뭐 삼성전자 지금 6G를 먼저 뭐 준비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그럴 수도 이 차폐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세계 1위 후공정 ASE 업체에서 한 달이 멀다고 수주 주문을 받고 있어요. 4분기 역대급 매출이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ASE가 와이어 본딩 모자란다고 했고요.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받고 거의 20%가 아니라 30%대 후반에, 아니 30% 초반에 이익률을 보여주는 동사가 시대적 흐름과 맞물리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HTS 볼까요? 잠깐 HTS 볼게요. 잠깐만 보면요. 아까 수주 공시가 한 달이 뭐다고 뜬다고 했는데 요거 보여드리려고 공시 보겠습니다. 11월 6일날 여기 ASE로부터
대만이죠. 얼마 계약했죠? 104억. 최근 매출액, 올해 매출액의 8%. 그죠? 11월 6일 날 또 47억. 중국이에요. 11월 4일 날 ASE 22억. 11월 3일 날 19억 중국. 하청 가기 34억. 10월 16일. 이거 10월 달부터는 4분기예요. 10월 달부터는 4분기입니다. 지금 3분기 매출이 안 잡힌 거예요. 72억. 크죠? ASE. 그죠? 10월 16일 120억. 대만 유니마이크론. 10월 5일 49억. 하청 가기 또. 지금 4분기에만 뜬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9월 달까지 잡힌 거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잡혔고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시 돌아가면은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 되게 중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거고요. 대만 반도체 사이클이 내후년까지 좋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 좋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을 선행한다면 제가 보기에 올라갈 일만 남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잠깐 돌아가서 여기 아까 요것만 봤을 때 영업이익 올해 얼마죠? 그러면 이거 말고 여기 650억이죠? 650억. 그냥 영업이익에 순이익이 안 하고 PER 10배 할게요. 얼마죠? 6,500억 나와야 되죠? 6,500억. 근데 지금 PER 얼마죠? 동사 PER이 시가총액이 6,500억. 다 왔네? 근데 PER 10배 맞고 될까요? 성장하고 지금 한 15배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장비업종. 뭐 장비업종 15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동종 피혁으로 세계적으로 다른데 봤을 때 이 정도 충분히 줘도 그럼 9천억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PR을 올해 말이야 이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21년 걸 땡겨오면은 65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1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업종도 사서 2배는 먹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한미 반도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